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봐도 되는 시장의 실패와 자원 배분. 이름만 들으면 되게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죠?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이 복잡한 개념을 머릿속에 아주 그냥 콕콕 박히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들 준비되셨죠? 바로 출발합니다. 자, 우리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장은 과연 항상 완벽할까요?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마법처럼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착착 배분해 줄까요? 이론은 그럴듯한데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장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그 성과와 한계를 먼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둘째, 셋째 파트에서는 시장을 실패하게 만드는 주범들 4가지 핵심 원인을 아주 탈탈 털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 정부가 뭘 할 수 있고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완벽하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장의 성과와 한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말하려면 그 시스템의 성공 기준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시장 경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모든 경제 체제는요, 크게 보면 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정된 자원을 낭비 없이 제일 잘 쓰는 것, 바로 효율성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물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공평성,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전체가 안정적으로 쭉쭉 성장하는 안정과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시장 실패는 다른 무엇보다도 첫 번째 목표, 바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실패하는 상황을 콕 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점,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시장 실패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라는 똑똑한 시스템이 자기 힘만으로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갑자기 길을 잃거나 팔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주범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자, 이제부터 시장을 실패의 늪으로 빠뜨리는 대표 선수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불안정 경쟁,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재라는 녀석입니다. 이 둘은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서도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단골 손님들이죠. 우리가 흔히 시장은 효율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이 말 뒤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숨어 있어요.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어서 아무도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시장 말이죠.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휴대폰 통신사처럼 몇몇 기업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과점, 아니면 아예 한 기업이 다 해먹는 독점 시장이 훨씬 많죠. 바로 이런 불안전 경쟁 상황에서는요, 기업들이 일부러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비싸게 받으려고 해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물건이 덜 만들어지는 아주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공공재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국방 서비스나 밤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아니면 우리가 마시는 깨끗한 공기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 이걸 민간 기업한테 자, 돈 받고 팔아보세요 하면 아무도 안 만들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공공재가 가진 아주 독특한 2가지 성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치세요. 공공재의 2가지 핵심 특징은 바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자, 비경합성은 뭐냐면 한 사람이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쓸 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쬐는 불빛이 줄어드나요? 아니죠. 즉, 한 사람 더 소비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이 사실상 0이라는 거예요. 이런 물건에 돈을 매겨서 못 쓰게 막는 것 자체가 사회적 낭비, 즉 비효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매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undesirable, 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배제성은 한술 더 뜹니다. 이건 아예 돈 안 낸 사람을 사용 못하게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impossible라는 뜻이에요.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이 세금 안 낸 김씨, 김씨네 집은 빼고 지켜줄 거야. 이게 말이 되나요? 불가능하죠. 이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동받을 방법이 없으니 아예 만들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시장은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시장 실패의 원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나왔던 두 가지보다 조금 더 미묘하고 까다로운 녀석들인데요. 현대 경제에서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요인들, 바로 외부성과 불확실성입니다. 외부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장 바깥에서, 그러니까 가격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공장이 오염물질을 강에 몰래 버려서 강 하류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이게 바로 부정적 외부성이죠. 반대로 제가 저희 집 앞에 예쁜 꽃밭을 가꿨더니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건 긍정적 외부성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야? 이런 손해나 혜택에 대해서 시장을 통한 어떤 보상이나 대가 지불이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그 결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오염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사회에 이득을 주는 예쁜 꽃밭은 너무 적게 만들어지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맙니다. 자, 시장 실패의 마지막 네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불확실성,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기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예요. 미래는 알 수 없고 또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보험 시장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는 가입하려는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운전을 험하게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정보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고 낼 확률이 높은 위험한 사람들만 더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겠죠. 이걸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또 일단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이제 사고 나도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에 운전을 덜 조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라고 부르냐?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간 보험 시장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없고 이건 역시 시장 실패의 중요한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이 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걸 그냥 내버려 둬야 하나? 누가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등판하는 구원투수, 바로 정부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정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정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그 한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나옵니다. 집중하세요.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요, 정부가 개입을 고려해 볼 이유는 돼요. 이걸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부가 개입해도 좋다는 허락증, 즉 충분 조건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충분 조건은 뭐냐? 바로 정부가 개입했을 때 그 결과가 기존의 비효율적인 시장 상태보다 반드시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효율성이 더 높아져야만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고치겠다고 나선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더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는 이걸 정부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은 정말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면 사람들과 기업이 원래 자유롭게 하던 선택을 왜곡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왜곡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라져버리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 손실분. 이건 경제학에서는 초과 부담 또는 자중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얻는 이득이 이 자중 손실이라는 비용보다 더 클 때만 그 정책이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시장 실패의 원인부터 정부 개입의 논리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어떠셨나요? 개념 하나하나는 알겠는데 전체 그림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여기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학이라는 이 거대한 산은요, 포기하지 않고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오르다 보면 반드시 그 정상을 밟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서 가장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릴게요. 힘내십시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이건 좀 더 궁금한데? 또는 이 부분은 아직도 헷갈리는데? 하는 게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선배들의 질문과 답변이 쌓여 있고요. 무엇보다 실력 있고 정말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과 저, 경제학 짱박사가 여러분의 모든 질문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